1997년, 98년 IMF 때문에 한국의 경제 위기가 와서 엄청 힘들어할 때 많은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외국인들은 초토화된 한국 정시에 들어와서 우량주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한국의 주요 우량주들을 아주 싸게, 정말 헐값에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흥분해서 뛰어들어서 미친 듯이 사모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한국의 정부 관료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힘들어하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힘들고 어렵고 충격적인 위기가 기회였음을 알고 뛰어든 사람들은 인생을 역전했죠.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외환위기가 진정되어 가던 1998년 10월쯤에 주식을 담은 이들은 상당 부분 5배, 1배를 그냥 볼 수 있었죠. 그냥 단순 계산해도 1998년 6월 달에 주가지수가 277이었으니 그 당시에 샀을 다만 주가들은 엉망이었던 거죠. 형편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빚을 조금 내서 샀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10배, 20배, 30배를 보는 건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중에서 부도가 나고 몰락하고 무너지고 충격에 휩싸였을 때 아주 대중들과 다른 전혀 엉뚱한 길을 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있는 사람들과 끼어있지 않고 벗어나서 아주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었죠. 그러면 그들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겁나지 않았을까요? 겁났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수익을 그들은 거뒀다라는 거죠. 15배, 20배, 30배를 그냥 거둬들였을 거라는 거죠. 사상 최대의 이익을 그들은 가졌을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죠.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한국의 시중금리가 10%대가 도래할 겁니다. 10%면 그냥 무난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10%, 12%, 15%, 18%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 주식 비투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됩니다. 대거 몰락하고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죠. 근데 그렇게 그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뱉어내는 부동산들을, 주식들을 쓸어 담으면 아주 헐값에 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박이 터지는 거죠.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주식 매수하면 아마 세금 공제해 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줄 것이고 장기 저리로 대출해 줄 거라는 거죠. 발코니 무료 확장해 주고 각종 차를 준다 그러고 원+1 한다 그러고 엄청난 혜택들을 다 몰아줄 거라는 거죠. 제발 사달라고 빌 거라는 거죠. 살려만 달라 그러면서 떠넘기다시피 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여유히 쇼핑하면서 뭘 사면 좋을지를 고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의 5년 동안 철저하게 생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기간 동안 절대 비치지 말고 함부로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에 눈 돌리지 말고 철저하게 현금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왕이면 그 현금 중에 달러가 되면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달러도 괜찮고 금도 괜찮겠다. 사실상 언제든지 황금성이 좋은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신호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뻔하게 널려 있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최소 2%까지 올린다, 2.5%까지 올린다, 3%까지 올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많죠. 내년에는요. 내년에 3%, 4%, 5%, 내후년에는요. 겁날 정도인 거죠. 이미 미국의 물가가 8%를 육박하고 있으니, 넘어서고 있으니 더욱더 그러한 상황은 예측이 되는 거죠. 전망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두고 봐야 될 상황들이라는 거죠. 매우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거다라는 걸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충격적인 한국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상 시중금리 10% 되면 5억 대출을 한 사람이 이자로만 5천만 원을 1년 내야 되는데 버틸 수 있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7억을 빚졌다?
이자로만 700만 원 내야 되는데 죽을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연봉 1.5, 1.6억 받는 사람이 실수령이 얼마 받겠습니까? 실수령이 1000만 받겠습니까? 힘들죠. 800에서 한 900만 원 정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대출 이자로 400만 원, 500만 원 내면 생활이 됩니까? 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매우 위험한 한국의 경제 상황이다. 닥칠 미래의 모습이다.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대기업 부도, 외국인 매도, 주가 폭락, IMF 외환위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또다시 일어난다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새 정부 기간인 2022년부터 27년까지 매우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에 또 긴축으로 지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무리하게 빚진 이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파산하고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절대로 그들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벌어지는 충격적인 위기들이 극소수의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거다라는 거죠. 시중금리가 10% 되고 15% 됐는데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기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IMF 당시에도 시중금리가 20% 30%였을 때 무수히 많은 흑자 기업들도 도산했죠. 근데 철저하게 자기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꾸려나갔던 이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난 이후에 더 큰 기회를 가졌다라는 거죠. 헐값에 경쟁업체들 사들이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대박 기회였던 거죠. 당시에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는 1억 원대였습니다. 지금보다 10분의 1 가격이었죠.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그 당시에 2277이었으니까 지금보다 10분의 1이었으니까 단순 비교해도 그 당시에 우량주 없어지지 않을 기업의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단순히 얘기해도 그냥 10배인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20배, 30배를 보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앞으로 닥쳐올 5년 뒤인 2026년, 27년쯤에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대로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다만 그때까지 잘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첫 번째 살아남아야 되고 두 번째 그 황금과 같은 물반 고기간 보기반 시절이 왔을 때 주워 담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본으로 얼마든지 더 큰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빚지지 말고 현금을 모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와 대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남들이 겪는 위기 속에서 나만 갖는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는 그 위기 속에, 충격 속에 소수만 지각 변동해서 계급이 몇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박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는 두려워해야 되고 남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였을 때는 탐욕을 부려야 될 때라고 앙드레 코스틀란이라고 하는 이가 얘기했죠. 뭐 굳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들하고 대중과 다른 모습으로 움직였을 때 큰 기회가 온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5년 뒤가 되면 주식시장은 쳐다도 안 본다 그러고 주식시장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부동산도 더 이상 부동산은 매매로 시세 차익을 볼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끝났다. 부동산 시장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사방이 퍼질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조용히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돈을 벌면 된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는 거죠. 돈은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떠들썩거리는 곳에서 돈을 벌리는 게 아니죠. 조용히 혼자서 줘 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버티고 살아나고 견디면 모든 걸 다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는 거죠. IMF 시즌2가 이미 시작됐고 그 1997년의 IMF는 짧은 기간 동안 충격이 아주 강하게 오고 그 후에 또 빨리 복구가 됐지만 반대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IMF 시즌2는 매우 천천히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될 것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릴 거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가 10% 되고 15% 되는데 투기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고 투기꾼들이 대거 올라가고 빚쟁이들이 대거 하층민으로 추락하면 그때 현금을 가진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반대된 모습을 보였던 소수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저 또한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하게 허리띠 졸라매고 다운사이징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